네, 안녕하세요. 크레선도입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는 400에서 500마리 정도 되는 크레쉬 개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손님분들께 분양에 가기 위해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저희 매장에서 일부 친구들은 브리딩이나 저희가 축양을 해가지고 좀 예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일부 친구들은 이렇게 분양을 못 나가고 저희 매장 뒤편에서 케어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아프거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파충류 샵이 케어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아픈 친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입문자분들께 되게 많은 호응을 얻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쉬 개코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해칭이나 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을 사육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1에서 2% 정도씩은 항상 있어요. 저희가 3년 이상 크레쉬 개코들 분양을 하면서 저희 매장에서 나간 친구들이 한 3,000마리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분양을 하고 새로 들어오고 저희가 해칭을 하고 그렇게 매해 건너갈 때마다 아픈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물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물고기, 새우 뭐 이런 것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생활에서는 이 친구들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폐기를 합니다. 폐기라는 거는 제가 뭐 입에 담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이제 뭐 사실 죽인다는 얘기죠. 파충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 구절이 심하다든지 상품성이 떨어진다면은 폐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업체마다 브리딩 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목적은 수익이다 보니 그 수익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다룬 최소한의 도의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아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엄청난 복지를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매장 뒤편에서 조용히 축양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뭐 인연이 된다 하면은 진짜 예뻐가지고 데려가고 싶다, 아니면 좀 안타까워서 데려가고 싶다 하신 분들께는 그냥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그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저희 매장에서 그냥 케어가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아픈 친구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아픈 친구들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픈 친구들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가장 많이 있는 경우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쉬 개코 유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많이 키우시는 게 노멀, 그 다음에 릴리 화이트, 카푸치노랑 아잔틱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릴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고유하게 약간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통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드롬의 일반적인 증상은 이 친구들이 무게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고개를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드롬은 보통 이제 어릴 때 점프를 하는 걸 보시면은 이 친구가 신드롬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번식을 좀 오래 하셨는 분들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은 이 친구가 신드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도매나 뭐 분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신드롬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면은 입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릴리 화이트고요. 네, 지금 또 보시면은 고개를 제대로 못 겨누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23년 11월생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고개를 제대로 못 겨누고 있어요. 점프를 할 때도 보면은 약간 난리를 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신드롬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드롬은 따로 케어 방법이랄 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만 옆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점프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지만 밥을 못 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소화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요. 물론 이제 신드롬 친구들 케어를 못하면 MBD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개체마다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지켜보시면서 뭐 큰 사육장보다는 작은 사육장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점프를 하더라도 좀 덜 다칠 수 있도록 조금 뾰족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피워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많이들 보시는 걸 텐데요. 이 친구는 탈피가 조금 잘 안 되는 친구라서 저희가 빼놨습니다. 개체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탈피를 지속적으로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양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조금 소화 흡수를 잘 못해서 뭐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탈피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개체 이 친구들 탈피를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다 보면은 스스로 탈피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탈피를 계속 못할지 아니면 조금 못하다 말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는데 탈피 부전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허물을 제대로 못 벗었을 때는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이 도와주시는 것도 바로바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적어도 탈피 시작하고 한 3, 4일 지나서 도와주신 걸 좀 추천드립니다. 바로바로 도와주시다 보면 이 친구들도 스스로 탈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 크레시 게코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죽는 경우는 탈피를 못하면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친구들이 탈피를 못해서 죽는 건지 아니면 탈피를 못할 정도로 약해져서 죽는 건지 그거 두 가지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 매장에 데려오셔가지고 보면은 그 두 가지가 결국 마지막엔 탈피를 못해서 죽는다는 건 똑같은데 이 친구들이 탈피를 못해서 죽는 거라면 탈피를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 탈피를 못해줄 정도로 약해졌다 하면은 왜 약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탈피를 못할 정도로 약해졌는 친구들은 대부분 핸들링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경우 저희도 손님들께 막 이것저것 여쭤보다 보면은 대부분은 그쪽으로 얘기가 통해요. 핸들링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했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막 친구들 대여섯 명 불러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쭈물쭈물하고 그렇다 보면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탈피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크레벨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탈피 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케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가락 부절이 있는 친구입니다. 부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이제 떨어졌거나 잘렸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 친구처럼 꼬리 부절이 있죠. 저희가 흔히 꽃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라고 보지는 않아요. 꽃잘개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한 편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이 뉴칼레도니아에 있을 때의 경우에는 꽃잘개체가 비중이 더 높을 정도로 꼬리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부절이 됐습니다. 발가락이 부절된 경우인데요. 이 친구는 처음 키우신 분이 처음 입양해 가시면서 사육장이나 푸딩컵 이런 곳에서 발이 찧었는지 그 부분이 괴사하고 떨어져 나간 케이스입니다. 당연하지만 발가락은 떨어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고요.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겠지만은 벽을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도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키우신 분이 입양을 해가졌다가 입에 뭔가 탈피 껍질 같은 거 뭔가 약간 실처럼 된 게 붙어 있었던 걸로 보여가지고 그걸 핀셋으로 잡고 제거를 했는데 그 탈피 껍질과 함께 혀가 같이 떨어 나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혀를 날름날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기도 되게 잘 먹고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지만 이 친구는 불편함을 충분히 느끼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 눈이라든지 뭐 입주위 이런 데를 닦아내는 용도로 혀를 많이 사용하는데 혀를 꺼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 조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케어하실 때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입가 쪽을 조금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케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아픈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신드롬 아니면은 MBD 플로피테일 같은 경우 보통 요 세 가지 증상을 많이 꽂아요. 근데 플로피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꽃잘이나 아니면 구조불 문제로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게 좋고 MBD 같은 경우에는 MBD가 어떻게 왔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개체가 태어났을 때 이 친구 뭐 장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드롬이 왔는지 아니면은 뭐 칼슘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칼슘 이 친구들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또는 이 친구들이 흡수를 잘 못해서 칼슘이 좀 부족해서 생긴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크레시 게코 사육에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을 찾아가셔서 조언을 얻는 거 아니면은 크레시 게코 진료를 보는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MBD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 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손쓸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친구가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픈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아픈 건지 어떻게 케어해 주면 좋은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보이면은 이 샵은 케어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저희도 이 친구들을 조금 앞쪽에다가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비바리움에다가 이 친구들을 한 두 친구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친구들 좀 모아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안 좋게 보시는 손님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아픈 친구들이 이렇게나 있다는 걸 보고 놀라신 것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픈 친구들 어떻게 아픈 건지 어떻게 케어해주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하다, 뭐 어떻게 자세하게 케어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다, 아니면은 내가 키우고 있는 친구도 약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에 크레산도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1대1 질문하기 하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크레산도였고요. 내일은 녹십자 슈퍼푸드가 입고가 돼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